예,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중국이 계속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뭐 점입가경이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좀 여쭤보면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이번에 안 했는데 좀 이례적인 걸 넘어선 것 같아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도 있었고요. 이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올해는 13차 5개년 경제 계획이죠. 예. 종료되고 또 내년부터는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를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국민소득이나 고용, 투자 방향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의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번에 목표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 쇼크로 인한 미중의 그 난국 속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자칫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후유증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인데 현재 수요가 약하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 4분기에 10% 이상 성장을 해야지만 올해 연간으로 3% 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리먼 쇼크 당시에 4조 위엔의 재정 출동을 통해서 어 좀비 기업이 살아남으면서 현재 혁신 경제로의 성장을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전 운행이라는 한 마리만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 보면 이제 조업 재개를 좀 가장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본격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43개 공업 단지의 야간 주업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또 비즈니스의 활동을 보여주는 도시 혼잡 지수도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뭐 석유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무려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국경절 황금 연휴 뒤부터는 분명 소비가 꾸준히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중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현재 그 SOC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트럭 판매가 무려 61%나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코로나 2차 유행을 우려해서 그런지 외식 업체의 그 매출 부진은 계속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4월 달 매출이 외식 업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에 불과했는데 현재도 테이블당 착석 인원 뭐 제한 문제도 있고요. 또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아직 개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국은 제조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출 오더 감소로 인해서 7천만 명이 춘절 이후에 직장에 지금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불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성장보다는 실업 문제 해소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고용과 관련된 정책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연관 검색어에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간이 뭐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을 대통령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란 것 같은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말폭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리고 지금 발끈하고 있고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보복하겠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맞대응하면서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비공식 외교 채널도 단절된 예. 상태고요. 앞으로 2, 3주 정도는 우리 증시에서도 곳곳에 지리밭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은 캐나다가 화해 부회장 멍한조에 대해서 미국 송환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28일 날 전인대에서는 홍콩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표결 처리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이로 인해서 6월 4일 날은 홍콩 내 천안문 기념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당연히 앉아 있지 않고 중국 제재법이라든지 주권 면제 박탈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결국 6월 10일과 12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는 결정문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숨통을 미국이 조여온다고 보고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콩이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선거 전략하고는 맞물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관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미국을 애간장 태울 거고요. 이외에는 히토리움 무기화, 여기에 미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금융시장의 진출을 지금 100%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미국 여행 제한 그리고 국채 대량 매각뿐만 아니라 1단계 무역 합의의 무효화 그리고 자동차나 농산물에 대해서 실제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실질 지배 강화를 위한 군사 행동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위안화 환율도 큰 폭으로 절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는 블랙홀로 양국이 빨려 들어간다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제 질서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홍콩 보안법 관련입니다. 이게 중국이 의회 대신에 직접적으로 지금 제정한다라고 개입을 하면서 양국가가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모습인데 후폭풍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당 창당 100주년까지는 홍콩에 대한 통치를 완료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전인대에서도 국가보안법 초안을 강력하게 통과시키길 쪽으로 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고 미 상하원 양원에서도 제재 법안을 급속도로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작년 의회에서 미국이 통과시켰던 홍콩 인권법이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국양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고도의 자치가 침해된다고 하면은 홍콩에 대한 부여했던 관세 혜택, 비자 발급과 같은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인 보호 차원에서 홍콩 거주 미국인에 대한 철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 철수를 명령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홍콩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철수뿐만 아니라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헥시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을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빌려주기도 하고 역으로 우리가 또 빌려오기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책임론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미중 간이 지금 휴전을 좀 깨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만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까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 양국가 간의 갈등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시수석 같은 경우는 늘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간부들한테도 미국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동급 규모의 나라다. 또 미국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중국은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윈윈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절대 거부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21세기 패권 국가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금융이나 자본시장의 중국 힘을 꺾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표준 2035라든지 양안 통일의 꿈도 좌절시키는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치 체계, 경제 구조도 다르고요.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유나 민주, 인권을 존중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감시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류의 꿈 그리고 중국의 꿈이 충돌하게 되고요. 체제 우월성을 둘러싼 문명 충돌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까지 마찰까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립은 아무래도 시 주석이
다시 임기 3년이 시작되는 한 2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격렬한 충돌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코스닥이 끌어지고 코스피가 따라가는 형국인데 미국은 그냥 나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간다, 혼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기술주 위주로 해서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고 신고가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잘 달리는 나스닥이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나스닥 시장을 이끄는 것은 가팜이라고 하는 5개 거대 IT 기업들인데요. 시가총액만 무려 5조 5천억 달러입니다. 뭐 일본의 일본의 그 동경 증시 일부를 구성하는 종목들보다도 더 많은 그 시가총액을 차지하는데요. 시장에서 5개 기업의 주가를 높게 쳐주는 것은 5G 통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차세대 기준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이 표준을 채택하면 기업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텔레워크, 온라인 판매 보급뿐만 아니라 이게 또 확대가 되면 계속 기업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월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과 관련해서 전망이 서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는 쪽도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들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은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바닥을 섰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현재 예상 주가 수익률이 20배 정도를 넘을 정도로 좀 과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5개 기업의 중화권 매출 비중도 높고요. 또 주요 광고주들이 중화권 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도 어느 순간에는 좀 조정에 빠질 것은 분명히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나스닥 쪽 얘기 들어봤고요. 미국의 이제 코로나 조금 보면은 여전히 지금 뭐 증가세긴 한데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이다. 그리고 신규 실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문우신 장관의 말처럼 V자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지금은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뭐 감염자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예, 있고요. 예. 노동 시장도 빠르진 않지만 분명히 개선이 되면서 경제 활동 부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40% 정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같은 기간 2분기의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2,500만 명 감소, 그리고 실업률은 18%대로 대공황 이후의 최악 수준까지 빠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5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위한 초고속 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효과적인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내년 1월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효과적인 치료제가 지금같이 속도로 개발이 된다면은 뭐 3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여기에 양적 완화에 힘입어서 3분기부터는 경기는 회복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는 3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코로나 쇼크 이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그려진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길고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것 같이 조금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팔거든요. 외국인들의 그 셀코리아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일 날 4,749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서도 공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주식이나 통화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인도나 브라질 쪽에 신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최근 외국인의 매도는 미중 대립으로 인해서 경제 펀더멘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을 보면은 상관관계가 0.86으로 그 위에나와 그리고 중국 증시의 0.5보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크고 또 위안화 절하에 가장 취약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 변동성도 중요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도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